공공경제학 시간에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이걸 이제 재정학이라고 그랬는데, 퍼블릭 파이낸스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퍼블릭 이코노믹스라고 공공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공공경제학 시간에 주로 이런 걸 많이 다뤄요. 텍스, 뭐 정부 정책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에 영향을 대해서 액세스 버든 이런 거 막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나 지금 뭐 2학년 학생 기준으로 말을 하면 2학년생 기준으로 말하면 공공경제학 과목을 들으세요. 안 들어도 졸업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이제 봅시다. 이제 처음에 디맨드가 있고 서플라이가 있고 그래가지고 자 봅시다. 요 점이 균형점이에요. 이 점이 균형점이라서 P0, Q0 이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소비자들이 지출을 했겠죠. 그죠? 맞아요? 소비자들 관점에서는 이만큼 지출한 건 있고 근데 이게 여러분 저기 요거 있잖아요. 그리고 요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딱 끝까지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보통 그릴 때 그냥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 마주치잖아요. 그죠? 안 마주치고 이렇게 두 개 띄워서 그리는데 요거는 띄우면 좀 어중간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 이게 코스모 서프라 그럼 여기 어디까지 그죠?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양을 좀 예쁘게 하려고 일부러 여기까지 붙입니다. 여기 지금 안 붙였는데 우리가 붙였다고 가상을 합시다. 저도 그냥 가상으로. 그래서 이걸 좀 연장을 해서 여기 붙였다고 칩시다. 치면 지금 보시면 이 가격이니까 이 가격에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지출하고 남은 게 이만큼이 그죠? 이만큼이 뭐라고? 컨슈머 서플러스에 그죠? 눈에 안 보이지만 이만큼 이렇게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만큼. 그 다음에 프로듀스는 어떻게 해요? 프로듀스는 요거니까 이렇게 연결됐다고 치면 요 가격에 거래를 하면은 그죠? 자기 이만큼 레버니가 생겼고 받아야 되는 거 요 밑에니까 그죠? 요 위에 삼각형만큼이 프로듀스 서플러스겠죠? 그죠? 아니 그러면 요만큼이 프로듀스 서플러스 맞죠?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세금을 매겼어요. 세금을 매겼다는 5만 원만큼 세금을 매겼대요. 근데 이제 기업한테 공급하는 가격에다가 5만 원씩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 값을 올린다고. 알겠죠? 그러면 서플라이 커브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이만큼 수평 이동하겠죠. 그죠? 맞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만큼의 전에는 이 가격에 내가 공급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5만 원 올른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뜻이죠. 그죠? 5만 원 올른 가격에 이만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텍스가 붙었다 해서 ST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디맨드 쪽 그대로니까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는 디맨드하고 요거니까 마주치는 게 시장에서는 이제 5만 원 올른 가격으로 거래가 될 거니까 자기는 여기가 균형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가격에 요그만큼 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삼각형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줄죠? 이렇게 줄었죠? 그죠? 그래서 전에 큰 삼각형하고 비교하면은 작은 삼각형이니까 여기 이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잃어버린 부분이죠. 그죠? 컨슈머 서플러스 잃어버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업은 어떻게 될까 봅시다. 기업은 시장은 요겁니다. 시장은 어차피 요즘이에요. 근데 요 가격으로 요만큼 팔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다 온전히 다 자기의 레버뉴가 되냐고 이게 토탈 레버뉴가 될까 이런 말이에요. 이 가격에 이만큼 팔았으니까 그죠? 그렇게 안 되죠. 이유는 뭐냐면 이 가격이 이만큼인데
그 중에 5만 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개당, 이 5만 원이라는 것은 개당 5만 원입니다. 한 개당 5만 원이라고 5만 원 세금이 붙었대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그죠? 곱하기 5만 원은 어떻게 해야 돼? 정부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겠죠. 세금으로. 그죠? 사람들이 이만큼 세금 하여튼 내가 팔면서 세금으로 이만큼 걷어들였으니까. 그래서 세금으로 내는 돈이 5만 원. 근데 몇 개만큼? 요거만큼. 요게 5만 원이잖아요. 그죠? 5만 원 곱하기 요 길이. 그죠? 요 개수. 개수 곱하기 5만 원 하면은 여기 요만큼이죠. 그죠? 그래서 요 사각형이죠. 요 사각형만큼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요 사각형만큼이 뭐 색깔을 뭘로 해야 돼? 무슨 색깔이냐? 지워버릴 겁니다. 좀 이따가. 이게 뭐가 됩니까?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부가 기업 보고 팔아서 네가 벌어들인 돈 중에 세금으로 이만큼 가져와 이렇게 왜 소비자들한테 걷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한테 이만큼 팔았으면 네가 들어온 돈 중에 이만큼 세금 세무서에다 갖다 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냈다고. 그러면 기업한테 온전히 수중에 떨어지는 거는 이 가격, 이 물건에 대해서 원래 그죠? 요거잖아요. 그죠? 5만 원 빼고 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요 높이가 되겠죠. 그죠? 요 높이가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남는 한 개당 벌어들인 금액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 사각형만큼이 온전한 레버니가 될 거라고. 맞죠? 그래서 좀 지우면 복잡하니까 지워봅시다. 다 지워져 버리는데 그래서 원래 세금 내기 전에 물품세라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가세입니다. 지금 현재 부가세. 원래 요 가격 요만큼이 노란색이었는데 그죠? 요만큼이 프로듀스 서플러스였는데 세금을 내고 났더니 요 점만큼만 자기가 벌어들이는 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프로듀스 서플러스 줄어들었어요. 여기도 이렇게 줄고 그죠? 여기도 이렇게 줄어버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원래 이 삼각형이었는데 요즘만큼 줄었으니까 요 노란 거하고 감마 델타 부분이 사라졌죠. 그죠?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만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만큼이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파 감마가 뭐가 된다고? 세금으로 납부한 거는 알파 더하기 감마만큼 되겠죠. 그죠? 감마만큼. 이게 감마 맞죠? 그만큼이 간 거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처음에 있었던 컨슈머 서플러스 중에 이렇게 줄어들었어. 그죠? 여기 앞에 이렇게 뾰족한 요렇게 있었는데 요만큼은 세금으로 갖고 얘는 베타는 그냥 사라져 버렸죠. 그죠? 이렇게 줄었으니까 그죠? 베타는 슉 없어져 버렸고 여기도 이렇게 뾰족하게 있었는데 감마 부분만 세금으로 갖고 그죠? 요만큼은 사라졌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가 어떻게 됐어요? 세금을 부과하면서 사회라는 게 소비자, 기업, 정부가 됐죠. 그죠? 그래서 소비자의 컨슈머 서플러스가 줄어들었고 기업의 얘도 프로듀스 서플러스도 줄었고 대신에 텍스를 그죠? 받아들였고 맞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베타하고 델타만큼은 사라졌다. 그죠? 사라졌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금이 그죠? 그만큼이 더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본다? 액세스 버든이라고 본다. 뭔가 손실이 더 생겼다. 그죠? 그런 말이다. 이런 말이죠. 가져간 건 다 가져갔는데 문제는 요만큼은 아무도 안 가져갔잖아요. 그죠? 처음에 있었던 건데 우리가 갈라먹고 있었던 건데 그죠? 요 면적을 결국 요 셋이 갈라먹는데 어떻게 됐다고? 요거는 각자 가져갔고 줄어서 가져갔고 요만큼은 또 정부가 새로 가져갔는데 요만큼은 아무도 안 가져갔으니 세금 때문에 원래 갈라먹던 것 중에 이만큼은 날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져간 뭔가 더 어떤 부담이 더 생긴 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액세스 버든이라고 그런다. 알겠죠?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관세 부과는 관세 부과 어디 갔네. 자, 내가 그림을 모르고
첨가를 안 해가지고 자 여기 봅시다. 이 책에 있는 거예요. 책에 보시면 자 최초로 이게 디맨드고 이게 이제 domestic이에요. domestic 내부 국내 서플라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형성됐다고? 국내 시장이 무슨 색깔이야? 검은색. 요점 있죠, 요점. 요점이 처음에 균형점이에요. 그래서 거래량, 가격은 U고 거래량은 Q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족을 하고 있었다고 그만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시장에서 세계 국제 시장을 봤더니 이 월드란 말이에요. 여기 시장이 이 상품의 값이 요 값이라고. 요 값에 얼마든지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가격에 굉장히 한국으로 말하면 쌀 같은 거죠. 쌀 같은 게 저기 어딥니까? 저기 쌀을 어디서 많이 납니까? 뭐 태국이나 이런 데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데는 뭐 산모작식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쌀이 막 이 가격에 막 얼마든지 공급이 된다고 합시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공급은 요 서플라이 커브가 이렇게 수평선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자고 알겠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지금 국내에 이렇게 높은 가격에 먹고 있잖아요. 그죠? 뭐 소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방을 하면 수입을 하면은 요 가격에 거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가격으로 거래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가격에 이게 이제 서플라이라고 그러고 요게 디맨드라고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양은 요점이죠. 요점. 그죠? 요점으로 옮겨오죠. 여기 F로. 그죠? 맞습니까? F로 옮겨오니까 사람들이 이 가격에 이만큼을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가격에 이만큼. 그러다 봅시다. 이 가격에 국내 생산자들은 요만큼, 요 서플라이 커브가 있으니까 이 가격에 요만큼을 A만큼을 공급하겠죠. 근데 소비량은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생산량 가지고는 이 소비량을 감당할 수 없잖아. 수요량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을 어떻게 한다고? 이만큼을 수입을 하겠죠. 그죠? 이게 수입하는 양이라고. 그죠? 그래서 자유무역하에서 쌀 수입량이라고. 이게 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만큼을 수입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가 원래 국내 생산량이 이만큼이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밖에 생산 안 하니까 이제 농촌이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면 농촌 다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자고 가격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을 올립니다. 세금을 부과합니다. 관세를 부과했더니 이제 값이 올라가겠죠. 수입 가격이. 그죠? 그래서 가격 전체적으로 국내 가격도 이제 같이 올라가니까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새로운 공급 곡선이 되고 요게 디맨드니까 그죠? 여기가 뭐 EFG라 그래? 여기가 새로운 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래량이 이 가격에 요 C만큼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국내에서 이만큼 생산할 수 있죠. 그죠? 여기 따라서. 그래서 B만큼 생산량이 늘었죠. 그죠? 그리고 수입량, 소비량이 요밖에 안 되니까 줄었으니까 그죠? 요게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자라는 이만큼을 수입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요만큼 수입을 한다. 됐어요? 그래서 뭐 나머지는 해보시면 되겠죠. 뭘 해야 돼? 예비만큼 이제 국내 생산량은 늘었죠. 그죠? 늘어지고. 그래서 국내 생산자 보호 효과가 있고. 그죠? 관세로 인한 소비자盈리가 이만큼 감소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제 관세 안 매겼으면 요 수입을 했으면 개방했으면 뭐 이런 삼각형이었겠죠. 그죠? 뭐 여기서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근데 이제 새로 관세 매기고 나면 지점이 되니까 이렇게 줄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밑에 그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여기 밑에만큼을 잃어버렸죠. 그죠? 지금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맞아요? 그죠? 요점이 되니까. 요거는 개방하기 전이었고.
요게 새로운 최종 균형이 되죠. 그죠? 최종 균형.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만큼 밑에 이만큼을 잃어버렸다. 소비자 부분에서는. 그죠? 그 생산자는 어떻게 됩니까? 생산자는 원래 이렇게 됐으면 생산자의 잉여가 요거밖에 없었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생산자의 잉여가 이렇게 커졌으니까 알파만큼은 생산자의 잉여가 증가했죠. 그죠? 맞습니까? 증가했고. 그죠? 그 다음에 요만큼을 수입을 하니까 요 높이만큼이 개당 요 높이만큼이 뭐예요? 이게 한 개당 만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곱하기 요 높이 하니까 요 초록 색깔 갸마만큼의 만세 수입이 생기겠죠. 맞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베타하고 델타는 아무도 안 가져가죠.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줄어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 줄었는데 이 줄은 부분을 봤더니 누가 가져가냐고. 요중에 알파는 생산자가 국내 농촌으로 돌아갔죠. 그죠? 소비자가 부분 중에서 국내 농촌이 이만큼의 더 서플러스가 생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정부가 완전 수입이 생겼고, 근데 얘는 사라져 버렸다. 액세스 버든이죠. 그죠? 액세스 버든 다른 말로 이렇게 하면 net loss라고 하죠. 그죠? 손실이 생겼다. 맞습니까? 네. 사회우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사회적 잉여라는 말, 이게 이제 그 말하고 같아요. 소셜 서플러스죠. 그러니까 CS 아니 여기 좀 조심해야 되고 PS 그 다음에 정부. 그죠? 정부모. 정부가 생겼으니까 이제 정부 없을 때는 정부 생각할 필요 없었는데 정부가 없을 때는 요거 두 개만 했으면 됐죠. 그죠? 근데 이제 정부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아무도 안 가져가잖아요. 그죠? 네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이제 늦게 온 친구들은 나중에 좀 이따 내가 확인할 테니까 됐고. 예, 이제 6장 끝. 됐습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이해하시겠어요? 책에 여기 책을 카피 내가 사진 찍은 거예요. 여기 뭐 많아요. 이렇게 읽어보세요. 알겠죠? 읽어보시면 되니까. 그리고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돼. 스스로. 왜 설명 안 해줍니까? 그런 걸 핑계 대는 거는 그건 정말 중학생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은 내가 이거 여러분 보고 하라고 내가 넘기려고 그랬었는데 왜냐하면 요거 했으니까 이거 기초로 이거는 스스로 공부하세요라고 말을 하려다가 그러면 또 무책임하다고 또 여러분이 또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기 왜 수업 시간에 다 안 합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를 하시라. 근데 지금 여러분 보니까 크게 공부하는 것 같지는 않네. 자, 뭐 하여튼 중요한 거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건 또 요새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 거니까 공부를 하십니다. 알겠죠? 여기 보면 요 7장이 이 책의 구성이 난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요거는 안 할 거고 이거는 저기 뭡니까 뭐 화폐금융원이나 뭐 이런 거 가서 공부하시고 요 두 개 할 거예요. 알겠죠? 요 두 개를 할 텐데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할 거예요. 책은 지금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데 책하고 반대로 요거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요거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조건부 상품부터 먼저 나오면 되려면 좀 몰라요. 뭐 나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거꾸로 할 거라고. 알겠죠? 이거 봐. 여기 있는데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불확실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uncertainty예요. 그 다음에 risk라는 말이 있어요. 알겠죠? 이거는 이제 번역을 위험이라고 했고 얘를 글자 그대로 불확실성
성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근데 얘 둘이는 동의어입니다. 동의. 알겠죠? 말을 섞었을 거든. 위험하다는 거하고 불확실하다는 말하고 서로 다른 거 아니냐? 뭐 일맥상통한 것 같기도 한데 뭐 그죠? 뭐 다르다면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지만 여기 같은 의미입니다. 뭔가 확실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여기 봅시다. 프랭크 나이시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 둘을 구분을 했어요. 알겠죠? 이 둘을 구분했어요. 뭐 확률 분포가 알려져 있으면 뭐라 그러고 뭐 확률 분포를 모르면 이걸 하고 뭐 하여튼 두 개를 뭐 그렇게 뭐 구분을 했어요. 확률 분포를 아느냐 모르냐 그렇죠. 내가 알기로 그랬는데 근데 요새는 그냥 섞었습니다. 이게 이제 프랭크 나이트 이분도 이제 뭐 아주 예전 분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론으로는 구분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에서 지금 현재는 그냥 대부분은 경제학에서도 그냥 섞었어요. 알겠죠? 동의어입니다. 동의어를 막 섞었으니까 근데 용어는 뭐 리스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리스크 어버스 이런 말이 있어요. 위험 깊이 위험 뭐 애호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그 자리에다가는 뭐 불확실 uncertainty 뭐 neutral 뭐 avert 이런 말은 안 써요. 고정된 용어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리스크가 들어가면 리스크를 쓰고 뭐 uncertainty가 고정된 용어가 있으면 그 자체를 쓰지만 의미는 동의어로 쓰고 있다고. 알겠죠? 그래요. 지금까지 한 말 이해하겠어요? 지금까지 몇 말 한 것도 없어. 그죠? 불확실하고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동의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뭘 하는 거냐 이거죠? 뭘 하는 거냐면 뭘 하는 걸까? 여기 한번 봅시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잠깐만요. 이게 지금 배터리가 얼마나 없네.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XY가 있어요. 내가 상품 묶음을 그죠? 번들을 하나 선택을 했어요. 아니지. 아까 37 합시다. 그러면 U 37이 아니지. 왜 자꾸 이상. 여기 7,3이에요. 7,3이면 효용은 썸하면은 뭐 아까 뭐 100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맞죠? 그래서 내가 그대로 소비 가능하죠? 맞아요? 효용도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7,3 하면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효용이 나온다는 거 내가 그만큼 소비를 하니까 그만큼 그거 소비하면은 내 기분이 얼마일 거야.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안 그래요? 이게 뭐 100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이해하시겠죠? 그럼 U 값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XY를 선택을 하면 여기 XY를 그죠? 그럼 하나 선택을 하면
효용이 딱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x, y를 소비가 가능하다는 거, 그죠? 이 양이 몇 컴마 몇이면 그대로 소비가 가능하고 그러면 효용이 계산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불확실성 언설턴티는 뭐냐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불확실성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7,3을 선택을 했죠.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그대로 소비가 가능할 거면 이게 그대로 소비가 가능할까 이런 말이에요. 선택하는 시점하고 뭐 굳이 말하자면 뭐 시간상의 차이가 시간 이런 말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스크림을 내가 무슨 바 이렇게 두 개를 샀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뭐 7개, 3개를 샀어. 또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냉장고에 잘 넣어놓으면 내일 아침에 먹을 수 있겠죠. 그죠? 산 거 그대로 7개, 3개를 그대로 먹을 수 있는데 깜빡하고 냉장고에 안 넣었어요. 내일 아침에 먹을 거라고 그러고 밤에 이제 자버렸다고. 그럼 내일 아침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하려고 했더니 먹으려고 했더니 다 없어지고 없죠. 그죠? 그래서 소비를 못 한다고. 즉각 먹으면 물론 아무 일도 없죠. 근데 뭐 내일 먹어야지 했다가 다 날라가죠.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말이 안 되지만 지금 내가 굳이 억지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다 그대로 소비가 가능할까 이런 말이에요. 내가 선택한 게 그대로 온전히 나한테 들어올까? 온전히 온전히 들어올까? 좋은 말 나왔네. 온전히 들어올까 이 말이에요. 이게 들어올까? 이게 이제 여기에 불확실성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불확실하다 이런 말이에요. 온전히 내 수중에 고스란히 들어올까? 고스란히. 안 쓸랑데 어떻게 쓰는지. 한글로 쓰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그죠? 고스란히 어떻게 써요? 고스란히인가? 어떻게 씁니까? 내가 왜 이런 걸로 여러분한테 물어볼까요? 자신이 없으니까. 고스란히 이렇게 써요? 고스란히. 그렇네 진짜. 그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네. 그렇지. 고스란히는 말이 안 된다. 그죠? 야, 이것도 막상 글로 쓰니까 영 느낌이 이상하네. 지난번에 내가 치우치다 이것도 좀 이상하더라고. 치우쳐. 이것도 쓰고 나니까 지금은 또 괜찮아 보이네. 그때 막상 쓰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요. 고스란히 들어올까 이 말이. 온전히 들어올까. 온전히는 이게 한자어죠. 고스란히는 순 한국말이고요. 한자어에서 말이지. 여기 온전이라는 말이 그죠? 예. 그래서 온전히 고스란히 들어올까 이 말이에요. 그게 불확실하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그건 도대체 효용을 어떻게 재야 돼? 내가 아이스크림을 7개, 3개를 샀는데 살 때는 7개, 3개지만 내일 아침에 뭐 보관을 잘못하면 날아가 버리잖아.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 내가 7개, 3개가 아니고 내일 아침 되면은 0,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효용은 지금 살 때 내가 또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럼 이 도대체 얘의 효용은 얼마야?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에서는 없던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효용을 계산을 할까? 이런 문제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효용을 잘 계산해 보자 하는 게 요겁니다. 불확실성. 알겠죠? 그게 여기 내용이라. 여기 내용이라. 알겠죠? 선택할 때 소비가 온전히 다 될까 이런 말이죠. 내 수중에 들어올까? 들어와야 그거 가지고 내가 효용을 계산할 텐데 선택할 때 하고 들어올 때 하고 내 수중에 들어올 때 하고 상황 변화가 중간에 생길 수 있어가지고 불안하다 이런 말이죠. 그게 위험하고 불확실하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기대 효용이라는 게 기대 효용.
그래서 자, 네가 이제 내가 아까 아이스크림 말한 건 억지로 한 거고 보통은 뭘 말을 하냐면 주식 같은 거 있죠, 주식. 주식이나 뭐 보험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을 조금 바꿀 겁니다. 얘기를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상황을 좀 바꿀 거예요. 뭘 상황을 바꾸냐면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는 XY 평면에서 했죠. 그래서 상품 묶음을 두 개를 잡았죠. 이렇게 X, Y를 잡았죠. 그죠? 근데 얘기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X 하나만 고려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XY가 아니고 좌표가 아니고 X 하나만 고려한다. 그래서 효용함수가 어떻게 바뀌냐면 효용함수가 U는 U에 X 이렇게만 할 거야. 알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얘기를 간단히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까 아이스크림을 내가 두 종류를 뭐 선택한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뭐 있어요? 아이스크림 뭐 브라보콘하고 뭐 있냐 또 뭐 있어요? 브라보콘 뭐 월드콘 두 개 있다고 칩시다. 예, 뭐 브라보콘 알죠, 여러분? 브라보콘이 이게 역사가 오래되는 겁니다. 해태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롯데에서 뭐 롯데 월드콘인가 뭔가 있죠. 어디가 잘 팔릴 것 같아요? 뭐 모르겠는데 이게 내가 두 개를 일부러 했잖아요. 그죠? 뭐 이걸 뭐 7,3이다. 단어가 가지고 아침에 뭐 0,0도 될 수 있고 뭐 반만 건져주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내가 막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그냥 하나만 있다고 치자고. 이게 얘기를 이제 억지로 내가 요 두 개를 맞추려고 X, Y를 맞추려고 두 개를 얘기한 거라고. 근데 그냥 하나만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얘가 어떤 뭐 브라보콘이 있는데 얘가 내가 7개를 샀는데 내일 아침 되면은 7개를 쓸 수도 있고 6개일 수도 있고 그죠? 0개일 수도 있고 맞아요? 1에서부터 0에서부터 다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X 한 개만 가지고 값을 이제 하자 이런 말이에요. 선택은 X를 하지만 지금 현재 내가 7개를 하지만 내일 아침에 도대체 몇 개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효용을 어떻게 잴 거냐 이거죠. 그럼 이때 내가 이 7개 효용을 왜 재냐면 효용을 알아야 여러분 선택을 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이 점을 왜 선택해? 이 가격에 PX에서 내가 X 스타를 왜 선택해요? 이걸 왜 선택해? 이때 내 효용을 알잖아. 이 효용 수준을 아니까. 그죠? 효용 수준을 아니까 우리가 XY를 선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선택을 하려면 이렇게 디맨드 커브가 나오고 이런 거 하려면 선택할 시점에 효용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디맨드도 나오고 뭘 할 거 아니에요. 디맨드 서플라이가 있어야 디맨드가 서플라이 있어야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그래야 뭐 나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선택하는 시점에 효용을 파악을 해야 된다. 보통의 상품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소비할 때하고 선택할 때가 갭이 생기면 소비할 시점에 온전히 안 들어오면 그죠? 내가 선택한 양이 안 들어오면 실제로 효용은 그때 결정하지만 결제 결판이 나겠지만 문제는 선택을 내가 도대체 7개를 살지 5개를 살지를 지금 현재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선택할 시점에 그죠? 효용을 계산을 해야 된다. 효용이 계산 가능해야 된다. 알겠죠? 그런데 얘가 도대체 7개가 될지 6개가 될지 뭐 0개가 될지 모르는데 그럼 효용을 어떻게 계산하냐. 7개 다 먹어야 기분이 7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일 아침에 0개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럼 도대체 7개를 살 때 이 효용은 어떻게 계산해요? 먹는 건 내일 아침이죠. 실제 이건 내일 아침에 나올 거예요. 뭐 6인지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여기서 내가 현재 선택할 시점에서는 얘를 도대체 이거의 효용을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이 얘기예요. 선택하는 시점에 효용을 어떻게 계산할까? 아시겠죠?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우리가 지금
간단히 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이제 그냥 핵심을 이해하는 게 지금 골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얘기를 간단히 하죠. 7개를 선택을 하면 이게 7개에서 0개까지 가능성이 8가지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7개일 때 효용인지 6개일 때 효용인지 뭐 5개일 때 효용인지 막 계산해야 돼. 8가지를 다 계산해야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 중에 어느 게 될지 뭐 이렇게 고민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이것도 얘기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 2가지만 일단 하자고. 2가지만 일단 하시죠. 전부 다 그대로 냉장고에 넣든지 아니면 전부 다 냉장고에 안 넣어가지고 제로 되든지 7개 아니면 0 이렇게 2가지만 상황이 있다고 얘기를 하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얘기를 간단히 하려고 결과가 2개만 나타날 수 있다고만 가정하자 이런 말이에요. 실제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대학원에 오면 이제 그런 거 공부한다 이런 말이에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대학원에 오는 걸 좀 대학원 진학을 좀 고민을 좀 하세요. 다른 학교 가지 말고 우리 학교 좀 대학원에 우리 과에 좀 오시라고. 학비 안 듭니다. 공교 출신은 학비가 없어요. 뭐 학비 나와도 더 다른 걸로 다 커버가 되고 하니까 뭐 취직 공부 어중간하면 학교 대학원 가서 취직 공부해도 되고 뭐 다른 길도 열릴 수도 있고 하니까 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어중간하게 뭘 할까 고민이 되면 대학원에 좀 오세요. 그래서 얘기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결과가 2개만 있다고 하자는 거죠. 7개 다 먹든지 다 녹든지 2개만 있는 이런 상황이 내일 아침에 벌어지는데 나는 지금 현재 선택해야 되고 그러면 이 7개 선택하는 시점에서의 효용은 얼마일까? 알겠죠? 그거를 고민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두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주식은 지금 현재 선택을 하지만 그죠? 주식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5,000원 주고 하나 샀는데 얘가 내일 아침 되면은 뭐 10,000원이 될지 그죠? 0원이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선택할 때하고 내일 아침에 내일 장이 열리면 값이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런 거 불확실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내일 아침 되면 달라지는데 얘 지금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 얘를 선택을 할 거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주식이나 또는 복권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복권 로또 있잖아요. 그죠? 로또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되거나 안 되거나. 그죠? 뭐 그렇게 2가지로 얘기를 간단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복권이 이제 영어로 로터리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L을 많이 씁니다. 이게 로또 아니에요. 로또가 이태리 말인가 뭐 그런가 그렇군요. 하여튼 자, 이게 그래서 L을 많이 씁니다. 이거 한 장이 있다고 치자고 한 장이 있어요. 알겠죠? 한 장이 있다고. 얘는 S 금액이 되거나 F 금액이 되거나 뭐 100만 원 알겠죠? 100만 원이 되거나 뭐 1,000원이 되거나 뭐 그 금액은 내가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얘가 100만 원이 될 확률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P라는 거죠. 선택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 다음에 F가 될 확률은 나머지 결과는 2개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1-P가 되겠죠? 맞아요? 이런 상황일 때 얘의 효용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내가 7개를 선택하는데 내일 아침에 7개 그대로 있을 확률 다 녹아서 0이 될 확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확률이 뭐 80, 0.8이면 얘는 0.2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 안 먹고 근데 선택은 지금 한다. 그럼 요거 지금 효용이 얼마냐 이거죠. 7개 그대로일지 아니면 0개일지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요 얘의 효용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알겠죠? 그래서 효용을 이렇게 계산하자고. 요 L의 효용, 요 한 장의 효용은 S가 나올 때 내가 느끼는 효용이 있겠죠. F가 나올 때 효용이 있겠죠. 그죠? 그 둘의 평균을 하죠. 평균값을 하죠. 평균 효용을 하죠. 알되죠? 지금 현 시점에서. 결과는 알아. 내일 아침에 S 아니면 F. 그러면 S가 나오면 효용이 S가 되겠죠. US가 되겠죠. 그죠? F가 나오면 UF가 되겠죠. 그죠? 효용 함수는 이런 거라고. 알겠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S가 나오면 내가 얻을 효용은 U의 S가 되고 F가 나오면 U의 F가 될 거고 근데 현 시점에서 볼 때 이렇게 될 가능성은 P만큼이고 이렇게 될 가능성은 1-P니까 이 둘을 더하면은 뭐가 된다고?
평균 효용이 되겠죠? 이거 말 됩니까? 그죠? 평균값이죠. 요거 확률 곱하기 이거 확률 곱하기 이거 하면 평균값 나오잖아요. 그래서 평균값이죠. 근데 평균값인데 그냥 값이 아니고 효용이 평균이니까 평균 효용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L의 효용을 어떻게 계산하자고? 이런 식으로 평균 효용, 평균으로 해요. 효용의 평균, 실현 가능한 효용의 평균, 그죠? 평균 효용. 평균값을 뭐라 그래? 뭐 average라고 하겠죠. average의 다른 말은 뭐예요? expectation, 그죠? expected value라는 말 쓰죠. 평균값, 그죠? 그래서 expectation이라는 말이 평균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평균이라는 말 대신에 expected utility라고 그래요. expected value라는 말 대신에 이제 utility가 온 거죠. expected utility. 그래서 이 말의 번역을 기대 효용이라고 했어요. 그 기대라는 거는 뭘 내가 뭐가 일어나겠지 하고 뭐 예상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 기대한다 이런 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고 기대값 할 때 기대,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의미로 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평균의 효용의 평균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자 이 말이에요. 이 이론은 뭐라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자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를 기대 효용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됐어요? 쉽죠? 내일 아침에 7개 나오거나 0개 나오는데 그럼 7개 내가 나올 때 효용이 이렇게 될 거고 0개 나오면 효용이 이렇게 될 거니까 7개 나올 확률이 0.81. 그 다음에 요건 0.2죠. 요게 더한 게 현재 내가 7개 선택할 때 그죠? 효용이다 이런 말. 내가 생각하는 효용이다. 요 7개의 효용이다. 먹는 건 내일이고. 이해하시겠죠? 그런 말입니다. 요거 하나 이해하니까 너무 내가 7개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요 프레임을 이해하겠죠? 요 효용 어떻게 한다고? 요거의 효용, 요거의 효용에 이렇게 곱해가지고 둘이 더하면 된다. 됐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한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요. 자,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 예를 한번 봅시다. 효용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알겠죠? 근데 얘가 금액이 100이 되거나 뭐 4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100이 될 확률은 4분의 1이고 4가 될 확률은 4분의 1이라. 그럼 요 L의 효용을 어떻게 계산한다고? L의 효용은 U100 곱하기 4분의 1, U4 곱하기 4분의 3. 맞아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 정확하게 줬잖아요. 루트라고. 그죠? 그래서 루트 100, 4분의 1, 4분의 3의 루트 4. 그죠? 10을 4로 나눈 거. 여기 2가 나오죠. 그죠? 2인데 2, 3은 6이니까 6 곱하기 그죠? 6을 4로 나눈 거. 그럼 4분의 16이니까. 그죠? 4. 그래서 이 L의 효용이 얼마라고? 4다 말이에요. 4. 있죠? 4가 나온다. 이해하시겠죠? 예, 쉬워요. 그죠? 쉽다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요 얘기를 할 거예요. 저렇게 계산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이게 uncertainty란 말이에요. 말은 이제 리스크인데 uncertainty라고 같은 뜻이라고 위험이라고 방금 본 그 불확실하다는 말랑 같은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을 해가지고 용어를 만들었어요. risk averse다, risk neutral이다, risk loving이다.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위험 깊이다. 이 말은 위험 중립이다. 그 다음 이거는 위험 애호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 사람은 위험 깊이적인 태도를 취한다. 위험에 대해서. 그다음 위험 중립이다. 위험 애호 태도를 취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복권을 뭐 살 거냐 말 거냐, 그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쉬운 말로 생활에서는 뭐라고 말을 해요? 생활에서 실감나게 말을 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친구 아니 어떻게 아니 크다 아니 작다 이런 말 하죠, 그죠? 어이구 간 크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어이구 간도 작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뭔가 불확실한 게 있으면은 위험한 게 있으면은 뭐 덜렁 해버리는 사람은 간 큰 사람이고, 그죠? 덜렁 안 하고 뭐 이것저것 따지고 그러면 아유 간이 너무 작아 뭐 이런 말 하죠. 이 사람이 뭐예요? 생활용어 간 작은 사람, 간 큰 인간. 알겠어요? 간 큰 인간, 간 작은 인간, 별 생각 없는 무덤덤. 알겠죠? 근데 책에다가 뭐 간 큰 인간, 간 작은 인간 이렇게는 쓸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멋있게 뭐라 그래? 리스크 어버스다, 리스크 뉴트럴이다, 리스크 러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게 리스크 어버스고 뉴트럴이고 러빙이냐 말이에요. 이거 데피니션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게 이 정의가 필요할 거네, 그죠? 간 큰 인간, 간 작은 인간, 뭐 무덤덤한 인간, 그 뭘로 나누냐 그래요, 뭘로. 그래서 이제 이걸 하려고 그래요. 이거 하기 위해서 약간의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시간이 57분이네. 그래서 이제 쉽시다. 쉬고 오늘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11시 3분에